엔화 가치가 정말 속절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의 실질 구매력이 5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요. 일각에서는 지금은 시작일 뿐 앞으로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 일본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엔달러 환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 경제지 다이아몬드 온라인이 빅맥 지수로 따지면 엔화는 거의 스리랑카 수준이다라는 분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21일 특집 기사를 통해 일본 엔화의 실질 구매력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빅맥 지수로 엔화의 힘을 측정했는데요. 빅맥 지수는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반년마다 산출하는 지표로 각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대표 메뉴인 빅맥 가격을 통해 각국 통화의 구매력과 환율 수준을 평가합니다. 한 나라의 빅맥 지수가 미국의 빅맥 지수보다 높으면 그 나라 통화는 달러보다 고평가된 것이고 미국보다 낮은 경우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죠.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일본의 빅맥 지수는 마이너스 37.2%였습니다. 이는 G7 국가 가운데 마이너스 6%의 캐나다, 마이너스 11.1%의 유로존, 마이너스 15.9%의 영국보다도 낮고 마이너스 29.2%의 한국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36.3%의 파키스탄을 밑도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마이너스 37.9%의 스리랑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이어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엔화 가치 하락은 원화의 가치를 밑돌았다며 분석을 이어갔는데요. 심각한 상황을 자세히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네티즌들은 그저 원화 즉 한국과 비교를 했다는 자체의 발작 버튼이 눌린 듯 보도 내용을 비꼬기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기사의 댓글에서 이러한 일본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기자는 원화가 국제 결제 통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한국은행이나 기업에 담보해준 것을 멈춰버리면 원화는 바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자는 한국으로부터 돈이라도 받고 기사를 쓰는 건가요? 원화보다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어이가 없다. 이건 한국을 치켜세우고 일본을 깎아내리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들이 좋다고 밀려 들어올 것 같은 기사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이 엔보다 뛰어나다면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없네요. 이제라도 바로 국교를 끊읍시다. 그럼 앞으로 한국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네요. 일본보다 아주 대단한 국가니까요. 라는 식의 비꼬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도대체 일본이 한국에 어떤 도움을 줬다고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건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매번 여러모로 한국을 원조하고 지원했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수탈한 것이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역사를 부정하며 지금까지도 한국에 민폐를 끼치고 있으면서 도움을 운운하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물론 간혹 아주 드물게 정상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혐한적인 시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원화에 의해 일본 엔화가 보증되는 시대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물 안에서 엔화 가치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구나. 안타깝지만 일본 경제의 실태는 이 기자가 쓴 내용 그대로입니다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이런 정상적인 의견에는 수백 개의 비공감이 눌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무조건 시기적인 댓글을 다는 반응도 문제겠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걱정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댓글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일본이 왜 이토록 발전하고 나아가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듯합니다. 일본이 한국 때문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혐한 때문에는 망할 수도 있다는 말이 어쩌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과 비교를 했다 하면 자국에 있는 문제점이나 현실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점이 돼야 하는 위기 속에서도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나은 점을 찾는 것을 해결책으로 여기는 듯한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는 반응이 나오지만 현재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을 보면 엔화 가치 하락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질 실효 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통화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100을 넘으면 기준 시점과 비교해 자국 통화 가치가 고평가되었다는 것이고 100을 밑돌면 그만큼 늦게 평가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죠.
니케이 신문이 국제결제은행 통계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추계치를 근거로 21일 보도한 내용에서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2010년 100이었지만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68.07을 기록했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1972년 수준으로 뒷걸음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미국 달러당 환율이 70엔대에 처음 진입했던 1995년 최고치인 150선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12월 실질 실효 환율은 이 최고치 시점과 비교를 했을 때 무려 50%가량 하락한 수준입니다. 크게 보면 엔화 실질 실효 환율은 1990년대부터 장기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엔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실질 실효 환율을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충격이 보이긴 하지만 일본과 같은 장기 추세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 하락은 대외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해당국 기업이나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 물자의 가격이 높아질 수 있겠고 개인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여행을 할 때 부담이 높아질 수 있겠죠. 실제로 일본 여행에서 이 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일본 물가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면 한국의 물가는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때문에 최근 일본 여행을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가가 싸진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물가 하락의 원인이 성장이 없었다는 점이 되면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일본은 바로 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일본의 상황을 더 분명히 체감할 수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7%에 육박하고 한국도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0.6% 상승에 불과하며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과 초저금리 정책, 양적 완화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노믹스 아래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한 후 대대적으로 펼친 금융 완화책이 엔저를 가속화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아베 전 총리가 병을 핑계로 급히 사임을 선택하며 초라하게 막을 내린 아베노믹스의 성과는 그가 목표로 하던 2%의 경제 성장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버블 붕괴 뒤 소위 잃어버린 20년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0.8%였는데 아베노믹스 기간 중에 실질 경제 성장률은 0.9%를 기록했죠. 또한 엔화의 명목 가치까지 함께 내려간 상황입니다. 원래 물가가 오르면 해당국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 가치는 유지됩니다. 일본의 경우 1995년부터 최근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는 4% 오르는데 그쳤고 같은 기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84%에 달했습니다. 상승률만 따져봤을 때 당연히 달러보다 엔화 가치가 더 올라야 하는 건데요.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에 따른 미일 간 금리차가 발생한 영향 등으로 달러당 엔화 환율은 이달 초순 5년 만에 최고치인 116엔대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올라야 할 엔화 가치가 오히려 하락한 것입니다. 니케이 신문은 이처럼 실질 실효 환율이 떨어진 것은 국내외 물가 상승률 격차를 환율 변동으로 조절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특히 일본의 경제 회복 부진이 두드러졌고 이후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회복을 하는 중에도 일본의 경제 성장이 늦어지며 통화 정책 정상화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일본의 경제 성장률 역시 2020년 마이너스 4.8%에서 지난해 1.7%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JP모건은 일본 엔화 약세가 지속할수록 일본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 부유층을 비롯해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은 몸은 일본에 있으면서 재산의 해외 도피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이 없는 것은 물론 성장해도 일본 열도에는 긍정적 효과가 유입되지 않고 엔화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궁극적으론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공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고 부유층들이 일본을 버리고 떠나고 있는 건데요. 이런 현상은 엔화 가치를 더 떨어지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일본의 심각한 경제 상황과 관련이 깊은데요. 일본은 코로나 사태 직전만 하더라도 잃어버린 20년, 30년에서 기지개를 켤 채비를 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긴급사태를 4차례나 발령하며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일본의 코로나 방역은 이미 길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감염의 급격한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책은 손으로 더듬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하루 확진자 수 5만 명을 넘긴 상황에서 검사 수요 폭증으로 신속 진단 키트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받으러 가도 키트가 떨어졌으니 나중에 오세요 라는 안내를 받아야 하는 역대급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 기업들의 SOS를 요청했고 대표적으로 SD바이오센서는 24일 729억 원 규모의 코로나 항원 신속진단 키트를 일본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과 비교를 하는 분석 기사에 무조건 반발을 하는 일본이지만 한국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로버튜브의 로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